1999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전국 임시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전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선아 놀자 13회 시간입니다. 옆에는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주에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물음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물음표다.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협치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현재로서는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7일이죠. 6월 7일에 네네. 국민의힘 경기도 당사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도 만나고 그래서 뭐 인수위원회 2명 보내달라 함께 네네.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요? 이후에 뭐 진척이 없어요? 네,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인수위에 국민의힘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예. 지켜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이제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한 일주일 남짓 정도 남으면 네.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까지 포괄하는 인수위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게? 네, 경기도가 가지는 상징성을 보면 좀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 핵심은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가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김동연 당선인과의 협치, 예.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기도당 차원에서 결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결정을 못 내렸다. 그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당초에 경기도 이 인수위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 2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예. 이 인사 추천에 있어서 경기도당이 아니라 이 중앙당에서 추천 인사를 정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뭐 중앙당 차원에서 혁신위원인가요? 2명 뭐 안철수 의원이죠. 이제 의원 네네. 당선자가 됐으니까 의원이 뭐 2명 추천했는데 뭐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네. 이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적 결합에 있어서 조금 좀 파열음이 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 예, 얘기는 예. 뭐냐면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예. 경기도 인수위원회에 이 2명 추천하는 문제가 뒤로 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현재 들긴 뭐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내부 교통 정리도 네.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 차원의 협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경기도가 가진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게 네네. 상당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도 좀 배제할 수 없겠다 하는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건 네.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어쨌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복귀해 보면요. 예.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고소 고발전도 난무했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좀 감정적 앙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앙금을 해소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인수위 과정에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좀 장애물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중앙당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경기도청의 협치라고 하는 게 하여튼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로서는 좀 관망적이다. 네네. 예,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축이죠. 경기도 의회를 좀 살펴볼 건데 여기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네. 78대 78 동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뭐 나이순이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신경전이 지금 한창이죠?
그렇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으로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의장 선출에 있어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규정을 보면 이 동률일 경우에는 연장자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데요. 3선의 김규창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자로 선출됐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는 4선에 염종현 후보가 있는데 이 염종현 의원보다 김규창 의원이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이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이제 11대 도의회 의원이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현재는 네. 10대 도의회인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대 도의회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다 네. 보니까 이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다선 원칙이니까 예예. 경기도도 나이 순이 아니라 다선 순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현재 이제 10대의 마지막 회기가 29일까지인데요. 네. 의장 선출 투표에서 동일일 경우에 이 연장자 우선 원칙이 아니라 다선 우선 원칙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 양당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실화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또 이게 임기는 시작됐는데 원구성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그런 파국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합의점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뭐 한 2년씩 네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하는 그런 뭐 합의 근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합의점이 도출될 수가 없어요? 합의점을 일단은 현재 이 다툼이 있는 것은 네. 이 전반기 의장을 누가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은 현재 양당의 차기 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인 출신의 남종석 의원이, 예. 국민의힘에서는 고양 출신의 광미숙 의원이 차기 대표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들 차기 양당 대표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포함해서 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럼 양당 교섭단체 대표 네네. 의원까지는 이제 선정이 됐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들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원구성 협상을 한다는 거가 이게 쉽게 또 타협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장 선출이고요. 예. 이것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도 양당의 셈법이 복잡할 겁니다. 차기 의장 선출이 7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11대 의회 임기 초반기에 결국 파행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또 이렇게도 예측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습니다만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둘러싼 갈등 이게 결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하고 국민의힘 간의 어떤 협치 논의에 연동이 돼 있는 네네,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봤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틀의 이 연정 협치가 흔들리면서 경기도 의회도 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요. 지금 경기도 의회처럼 이 다른 시군 의회에도 여야 동수인 곳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어느 시군 의회인가요? 그렇죠. 이 고양 특례시, 또 네. 하남, 김포, 양주, 포천 이렇게 해서 5개의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데요. 네.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같습니다. 이곳 역시도 시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좀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 여야 동수인 지방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경기도의회 여야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선출 상황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의 권력관계 설정과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이 연동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은
이 7월 1일부터 11대 의회가 시작되는데요. 임기 초가 되어도 좀 상당히 이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도 의회 또 경기도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경기도 기초지자체에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의회의 어떤 협치나 혹은 원구성 이것이 다른 기초지자체의 어떤 바로미터 혹은 기준점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자체가 좀 이게 원만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초지자체도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는 그런 그럴 수 상황이 있죠. 벌어지지 예. 않을까 우려를 좀 해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 정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선아 놀자 13회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여소야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는 협치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과연 협치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윤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